안녕하세요. 세상 공부 트리거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무척 흥미롭고 때로는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지인들과 요즘 청년들 뒷담화를 하다가 이몽택님의 90년생이 온달한 책을 추천받았습니다. 일단 무척 재미있어서 쉴 틈이 없었고요. 90년생에 대한 편견이 줄고 많이 공감하고 있는 제 자신에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90년생이 제게로 왔습니다. 한국 전쟁 후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64년에서 76년까지의 세대를 렉스 세대라 합니다. 여기서 X란 실체를 알 수 없어서 붙여진 명사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세대란 뜻이죠.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의 가장 큰 차이는 맞벌이 부부 시대에 풍요롭지만 불완전한 성장기를 겪으며 개인주의 사고를 갖게 된 세대라는 겁니다. 80년대생들은 밀레니얼 세대라 불렀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없는 경우가 많아 소비력이 강하면서도 실용적인 사고를 갖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0년대생이 온 것입니다. 이들은 과연 우리 세대랑 어떻게 다를까요? 90년대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넉넉한 경제 여건인데다 청소년기에 스마트폰을 다루며 자라서 모바일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디바이스에 아주 익숙합니다. 아주 의존적인 성향이거나 톡톡 튀는 개성을 가진 성향이거나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평가를 받곤 합니다. 이들 세대는 지나치게 간섭하는 어른들을 꼰대라고 부릅니다. 2018년 6월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 수는 약 112만 명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16년 5월달 경제활동인 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 시험 준비자가 25만 7천여 명으로 취업 준비자의 40%에 육박했습니다. 이들 중 2%도 안 되는 6천 명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재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시생의 세계에선 삼수, 사수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집착한다 보다는 기존의 불안정한 사회 시스템이 이들을 몰고 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공채가 사라지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대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상화된 구조조정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극한의 노동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요즘은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직종 1위가 공무원입니다. 90년대생은 말합니다. 월급이 많고 적음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 월급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아닌가요? 꿈이 있지만 그 꿈이 쉽게 사라질 꿈이라면 차라리 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기에 누계 소득이 대기업보다 많다는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지만 타여서들을 비교해보면 삶의 질이란 측면에서 여전히 경쟁력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계산적으로 만든 것 뿐입니다. 단기적 성과만 강요하는 성마른 자본이 만든 사회적 현상일 뿐입니다. 미국 연기금의 평균 주식 보유기간은 1965년 기준년 46개월에서 2000년 기준 4개월로 크게 줄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도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판매 현장까지 전달되는데 평균 5개월이 걸렸지만 지금은 2주 정도로 줄었습니다. 한국의 모 명문대에 개설된 주문영어과는 성마른 자본은 인내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 사례로 충분합니다. 모 대학 교수는 기업에서만 필요한 학문을 왜 학생들이 자기 돈 내고 배워야 하는가라고 일갈했습니다. 요즘 세대들의 냉소주의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90년대생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줄임의 일상화입니다. 이들의 표현은 무척 짧고 간단합니다. 줄임말을 좋아하여 기성세대들과 대화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X세대들도 그랬습니다. 지하철을 자철, 이렇게를 일케로 표현했습니다. 모바일 콘텐츠 문화로 진화한 이들의 언어는 더욱더 고도화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런 출연에 마더러택, 파털글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버로우, 구하기, 힘든 상품의 경우 레어템, 외톨리를 아웃사이더의 약자 아싸, 파리바게트를 빠바, 미스터 피자를 미피,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할만하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장문의 글을 읽을 때 빠르게 스크롤을 올리면서 F자 형태로 필요한 정보만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미국 듀크대 캐서린 헤일스 교수는 학생들에게 책 한 권을 다 읽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둘째는 재미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개그 순발력을 개드립, 드립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SNS상에 재치 있는 댓글이나 드립에 열광합니다. 대학 내 동아리 홍보물, 포스터를 봐도 범상치 않는 기발함과 창의적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이런 경향은 매슬로의 5단계 욕구 중 3번째 단계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읽고온 기반으로 해소된 하위 욕구를 넘어 상위 욕구를 갈망하는 경향으로 해석됩니다. 셋째는 정직에 대한 집착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을 적폐로 생각하고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며 경쟁할 수 있는 곳이 공무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부정, 대기업 불법 취업 사례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솔직함을 대놓고 좋아합니다. 광고만 믿지 않고 리뷰를 더 중요하게 읽습니다. 자플래닛에 올라온 리뷰를 보고 회사를 판단합니다. 이 현상은 구직자, 구매자가 회사를 평가하고 기업의 이미지로 공개되는 격입니다. 자그마한 거짓말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90년대생 신입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선진국들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며 미국, 독일, 일본의 혁신적인 성과물 사례와 노동 생산성 숫자들을 들이대며 직원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통하지 않을 겁니다. 10분 일찍 출근하는 것이 예의라는 선배의 말에 퇴근 10분 전에 컴퓨터 끄고 게이트 앞에 대기해도 되는지 물어옵니다. 아울러 능력 있는 개인들을 영입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받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2016년 신입사원 차용실태 조사를 보면 퇴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이 30%에 육박했습니다. 취업지옥을 벗어나고 1년도 안 돼 포기한 겁니다. 퇴사 이유는 조직 및 직무 적응 실패가 절반이고 급여가 20%, 근무 환경이 16%였습니다. 조직 및 직무 적응 실패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몇몇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청년들이 왜 중소기업을 지원하지 않는지 아세요? 바로 중소기업 사장들의 마인드가 쓰레기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은 죽도록 시키고 쓰다 버리죠. 우리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국내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와 대기업의 수직적 문화가 싫어서 유망한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직도 회식과 야근 문화가 당연시됩니다. 그룹 입문 교육을 받을 때만 해도 회사가 좋아 보였는데 현업부서에 오자 지옥이었습니다. 사수는 조기 출근 시간을 강요했고 일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비난과 무시만 했습니다. 그런데 윗사람의 한마디에는 죽는 신용이라도 하더군요. 이 사람만 꼰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온통 꼰대 천지였습니다. 이렇게 직설적인 말을 듣고 나니 사실 뜨끔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를 인터뷰한 결과 중소기업의 문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그리고 고용 안정성이 불안하다는 것이 주요 기피 이유였습니다. 90년대생 인재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충성심이 없고 이기적이고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찾고 실수는 인정하지 않으며 끈기가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수천 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 청년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90년대생은 충성의 대상이 외국 회사여야 하는지 되묻습니다. 찰스 핸디는 코끼리와 벼룩이란 책에서 오늘날의 충성심이란 것은 자기 자신과 미래에 대한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팀이고 마지막이 회사라고 말합니다. 회사를 위해 가정을 희생하고 결국엔 구조조정 대상이 된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학습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회사들이 인재를 뽑기 위해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근로자들의 일하는 시간,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단연 선두권입니다. 2018년 한국은행의 발표를 보면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3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계 1위였습니다.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영의 새 화두, 일거생활의 균형이란 보고서를 보면 직장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일거생활의 균형이 1위였습니다. 정부도 가족 친화 경영 캠페인을 벌리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7년
모바일 시권 서비스 시권대장을 운영하는 벤디스가 고객사 임직원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일주일 평균 야근 일수는 4일이나 되었습니다. 정시에 퇴근한다는 칼퇴가 회사가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인 것입니다. 본질은 외면하고 형식에 매몰된 회의나 보고서, 그리고 습관적이고 보여주기식 업무 문화가 야근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바꿔야 할 적폐입니다. 90년대생들은 회사에서 출세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다닐 생각이 없다는 거죠. 작가가 꿈이거나 웹툰 작가, 유튜버가 꿈일 수 있습니다. 아니, 꿈이 꼭 있어야 되냐고 되물을지도 모릅니다. 꿈이 꼭 있어야 한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8년 신개개그룹은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이게 가능할까 생각했지만 잘 정착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우아한 형제들, 출판사 기명사, 등성공 사례 기업들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미 주 3일 휴무제 도입 기업이 급속히 늘어나 8%에 이른다고 합니다. 90년대생들은 모바일,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원하는 지식, 제품 등을 빠르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인내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환경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성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농업적 근면성만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기간을 명시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들은 게임에 익숙한 세대들입니다. 업무를 프로젝트화시켜 순위를 경쟁하듯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뭔가 해냈다, 배웠다는 포만감을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직을 막지 말고 돕겠다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미국 샌디에이 고대 법학과 오릴리 로벨 교수도 인제 슈크란 책에서 이직자를 회사의 잠재적자원으로 잘 관리하면 결국 기업은 이득을 얻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직을 막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외부 인재들은 이직에 관대한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의 P&G, 마이크로소프트, 맥킨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직 직원들을 동창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90년대생들은 어떤 소비자일까요? 바보 같은 소비자를 호갱이라 합니다. 정보가 비대칭일수록 호갱은 많았습니다만 정보화 시대인 지금은 기업에 대한 고객들의 반격이 시작된 시대입니다. 숨은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운영됩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샀다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시대를 넘어 비싸게 주고 사면 호갱이라 놀림받는 시대입니다. 동시에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기업은 악당이 되고 맙니다. 2013년 대리점들에게 갑질 횡포를 자행했던 남양유업의 주가는 지금까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의 시대는 지나고 번거로움의 제거 시대가 열렸습니다. 가정 편의식 시장이 급성장하였고 스마트폰은 생활의 일부가 되어 극장의 매출이 급감하였습니다. 용산 전자상가도 악덕상인들, 속칭 용팔이들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되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다이슨은 혁신적인 기술로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였습니다만 한국에서만 고가의 전략을 고수하다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맥도날드도 햄버거병 이후 고객과 소통에 실패하면서 쇠락하고 있고 현대차도 애국심에 호소하면서도 가격 정책에서 이중적 자세를 보임으로써 스스로 경쟁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직한 제품과 서비스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